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40%에 이릅니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40%에 이릅니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기 퇴직을 보통 50대 초반에 당하면 자영업에 가고 자영업에서 3년 내지 5년 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노인 빈곤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조기 퇴직 이후에 저임금 저숙련 노동으로 내몰리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 부분들이 더 취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전속적 하청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또 구조화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 월 62만 원이고 또 2019년 개인 기준으로 노적정 생활비 177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0만 원 초반대인 것을 생각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8만 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2039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최대 수치가 되고 2040년부터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국민연금에서 급여로 지출하는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됩니다. 하나는 모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 개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급여로 받을 때 이 보장성에 대한 부분은 낮추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이 주로 모수적 개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과 통합 문제 또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일부 있고요. 더 큰 논의는 사실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언제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사실 국민연금의 이른바 A값에 대한 논의와 같이 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2.1 곱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0.05N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을 우리가 A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나타냅니다. B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나타내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값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따라서 가입자 간의 이른바 소득 이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득 이전이 이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분배 기능을 예를 들어서 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A값 자체를 공적 자금에서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가입자 간의 지금 같은 방식의 재분배 역할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구조적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연금과의 관계 설정도 하나의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268만 원, 군인연금은 289만 원, 사학연금은 302만 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이 5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비해서 5배 내지 6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불평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재정 지원이 없다,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직역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입니다.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평균 30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16.8년, 17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은 퇴직연금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직역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에 퇴직 시에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업의 퇴직금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체계 또는 다층 노후 보장 체계라는 것을 이렇게 1층, 2층, 3층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이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해당할 것이고요. 직역연금 역시 1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전형적인 2층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적립이 됩니다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들지만 퇴직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임의 가입 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같은 의무적 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산정책처의 이 그림처럼 IRP를 2층 구조에 집어넣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IRP는 오히려 3층 사적 연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은 1층과 2층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기금이 적립된다, 적자가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때는 마치 국민연금이 이런 공적연금이라기보다 사적연금에 가깝다는 오해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그런 공적연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되었을 때 이른바 부가식으로 도입이 대부분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부가식 제도였고요. 적립금 규모는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서 그때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충분히 쌓고부터 연금을 주는 정책을 취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국민연금 적립금 가지고서 운영하는 적립식 사적연금이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고 적립금이 소멸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이전 제도입니다. 부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이전 제도이지 저축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저축 제도라는 식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가식 세대 간 이전에 의한 공적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7.09%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징수하고 보험금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국고에서 무려 20%를 지금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사실 이런 식의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가식으로 언제 어떻게 가느냐의 이슈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개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한 70년 단위로 추정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나오는 게 고갈 연도가 더 땡겨졌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보장성 부분을 낮춰야 된다. 아니면 둘 다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면서 4대 개혁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2022년 7월에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는 행정부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것을 공을 국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온갖 많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이 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하나는 재정안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보장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안정론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사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9에서 15% 사이를 늘리자는 것이 재정안전론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크레딧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지 또는 군복무 또는 실업에 의해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를 크레딧을 줘서 해소하자라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론의 요체는 이른바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높이자는 것인데요. 현행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가 40%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17년이 안 되는 사실 가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40년을 해야지 40%인데 20년 정도면은 당연히 소득 대체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45% 또는 50%로 늘리자. 동시에 보험료율도 9%에서 14 또는 15로 늘리자라는 것이 소득보장론의 주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국회에서 계속 되다가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2014년 올 1월 31일에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수조정이라든지 구조개혁에 대한 7개 안을 가지고서 수기과정 전, 또 수기과정 중간, 수기과정 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기를 통한 국민들의 공론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